지워도 되겠습니까? 네,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요 삼각함수의 마지막 개념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이에요. 지금 고등학생들한테는 이 교육과정이 없어요. 여러분 교육과정에서 새로 들어온 그런 내용 되겠습니다. 자, 우선요 사인 법칙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예, 사인 법칙엔 이런 특징이 있어요. 사인 A분의 A가 사인 B분의 B와 같고, 또한 사인 사인 C분의 C와 같고요. 요 값은 전부 2R이에요. 여기에서 이 R이라는 건 보통 반지름이지. 반지름은 반지름인데 대문자인 걸로 봐서는 내저번의 반지름 같아, 외저번의 반지름 같아? 외저번의 반지름을 의미합니다. 근데 2R이니까 외저번의 지름이 되는 거야. 그치? 예. 외저번의 지름 이라고 이렇게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요게 여러분이 우선 외워야 되는 사인 법칙이에요. 자, 어때? 외우기. R은 반지름인 건가요? 네, 외저번의 반지름. 2배 하니까 외저번의 지름 되는 거예요. 자, 요 공식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이 앞으로 문제를 풀 때 이 공식을 적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당연히 못 외우면 문제풀이가 하나도 안 돼. 자, 지금부터 여기까지 첫 번째 줄을요. 3번만 읽으면서 암기하겠습니다. 자, 시작! 사인 법칙. 사인 A분의 A는 사인 B분의 B는 사인 C분의 C는 외저번의 지름 2R. 이렇게 외울까? 다시 시작! 사인 법칙. 사인 A분의 A는 사인 B분의 B는 사인 C분의 C는 외저번의 지름 2R. 한 번 더. 사인 법칙. 사인 A분의 A는 사인 B분의 B는 사인 C분의 C는 외저번의 지름 2R이라고 외울 겁니다. 자, 그러면 요 공식은 언제 사용하는지 용도를 알아야겠죠. 자, 용도에 요렇게 좀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똥대각, 똥대각. 네. 원래 대변대각이에요. 대변대각 할지? 예, 잘 기억하라고. 대변대각 하면 애들이 하도 못 기억해서 대변을 똥으로 바꾼 거야. 예, 똥대각, 똥대각 해놓으시고요. 요 똥에 동그라미를 쳐놓습니다. 자, 두 번째 줄에도요. 똥대각, 똥대각 이라고 적어 놓으시고요. 요 대각에 동그라미를 쳐 놓도록 하자. 혹은요, 외저번 이렇게 좀 적어 놓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있는 이것들이 바로 사인 법칙을 사용하는 뭐다? 용도예요. 용도예요. 똥은 여기서 대변을 말하는 거야. 대변, 대변대각, 대변대각이에요. 자, 그러면 왜 이런 공식이 만들어지고 이런 용도가 만들어지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요, 요렇게 식을 보자. 그럼 얘는 뭐야? 대변대각, 대변대각의 관계지. 앞으로 너희들이 어떤 문제를 푸는데 출제자가요, 대변대각, 대변대각 관계 중에서 3개를 주고 하나만 안 준 거야. 대변 하나를 안 줬어. 그럼 미지수 하나, 식 하나 이 문제 풀 수 있어, 없어? 있을 거란 얘기예요. 혹은 출제자가요, 우리에게 대변은 줬지만 각을 안 주는 경우도 있지. 그 경우 역시 얘 3개 알면 남은 요 각 하나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왜? 식이 하나 나오기 때문에. 이게 바로 똥대각, 똥대각이에요. 아, 출제자가 대각, 똥대각을 주면 나는 남은 똥 하나를 구할 수 있다. 출제자가 대각을 주면 나는 여기에서 구하지 못한 대각을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 이게 똥대각, 사인 법칙이야. 자, 그래서 이렇게 외운다. 똥대각, 사인 법칙 3번만 읽자. 시작! 똥대각, 사인 법칙. 한 번 더. 똥대각, 사인 법칙. 한 번 더. 똥대각, 사인 법칙.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푸는데 외저번이 나와.
그리고 막 이렇게 각도 나오고 길이도 나오고 이런 상태면 외접원 나오면 무조건 얘는 사인 법칙으로 푸는 거예요. 외접원 나오면 무조건 무슨 법칙으로 푸는 거다? 사인 법칙으로 푸는 거예요. 왜? 사인 법칙 안에 뭐가 들어있기 때문에? 외접원에 지름이 들어있기 때문에 문제의 풀이 과정에서 외접원이 나오면 무조건 사인 법칙이다 라고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아래쪽 여백에다가요, 맨 아래쪽 여백에다가 이렇게 좀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사인 법칙의 변형 가로 열고 외접원이 나올 때, 자, 외접원이 나올 때 사인 법칙은 이렇게 변형될 수 있어요. A는 2R 사인 A, B는 2R 사인 B, C는 2R 사인 C 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 변을 바로 외접원의 지름과 각도를 가지고 구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 바로 사인 법칙 되겠습니다. 자, 이 공식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는 아시겠죠? 이 사인 법칙에서 양변에 사인 A를 곱해서 올라가 주면 돼요. 양변에 사인 B를 곱해서 올라가고 양변에 사인 C를 곱해서 올라가서 만들어진 공식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실제로 우리요 어떤 식으로 얘가 적용되는지 실제 문제 간단히 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문제가 나와 있어요. 나보고 x를 구하래. 그래서 어씨 하고 가만히 봤더니 뭐가 보이냐면요. 똥대각, 똥대각 이런 구조가 보여. 와, 똥대각, 똥대각인데 그 중에 하나만 모르네? 그럼 우리는 이 x값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적도록 하겠다. 우선 사인 60도 분의 x는 사인 45도 분의 4와 같아. 자, 그런데 난 분수 엄청 싫어해. 그래서 이 사인 45도는 이쪽에 올라가고 사인 60도는 이쪽에 올라가 곱할 수 있겠죠? 자, 사인 45도 몇인데?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2. 이렇게 되겠네요. 사인 60도 몇인데? 2분의 루트 3. 그럼 4 곱하기 2분의 루트 3이라고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양변에 2를 곱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양변을 루트 2로 나눌 거예요. 분모의 유리화합니다. 그래서 답은 뭐가 나온다? 2 루트 6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구하는 게 바로 똥대각, 똥대각 사인 법칙 이용해서 구하는 겁니다. 자, 그럼 아래 있는 문제 여러분이 풀어볼 수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답 뭐 나왔어요? x는? x 45도? 135도. 한번 각을 봐봐. 둔각 같지 않아요? 네. 자, 너희들이 어디에서 실수했는지 우리 좀 보도록 하자. 앞에 아직 숙제를 열심히 안 했거나 개념 공부를 열심히 안 해서 틀린 거예요. 자, 우리 이 문제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x 구하래 어떻게 구할까 봤더니 똥대각, 똥대각 사인 법칙 쓸 수 있겠구나. 좋았어. 사인 x분의 5 루트 2는 사인 30도 분의 5와 같아. 자, 그래서 이제 선생님 어떻게 한다? 양변에 5, 5
이렇게 나눠져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사인 x 올리고요. 사인 30도 올릴 겁니다. 자, 사인 30도 몇이야? 2분의 1이지?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 맞나? 자, 여기에서 어떤 학생들은 중학교 수준의 수학을 해버린 거지. 어머, 2분의 루트인 45도야? 이래버리면 안 돼요. 우린 지금 고등학교이기 때문에요.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된다? 보는 순간, 어머, 간단한 삼각 방정식이구나. 간단한 삼각 방정식을 풀 때는 사분면 그려놓고 사인이 양수가 되는 사분면 얼싸. 맞아요. 그래서 1사분면 이렇게 2사분면 씁니다. 여기에 각도 몇 도 되겠다? 45도. 여기도 몇 도 되겠다? 45도. 그래서 답은요 45도 아니면 135도가 나오는데 답은 어떻게 결정 짓는 거냐면요. 이렇게 결정 짓는 거예요. 항상 변이 작으면 각도 작아요. 변이 크면 각도 큰 거야. 되겠습니까? 변과 각은요. 제일 작은 변에 제일 작은 각이 얘 똥대변 똥대각에서 오게 돼 있어. 그래서 우리 딱 보면은 지금 요 녀석은 분명히 30도는 5보다 크고 x는 5 루트 2고 남아있는 각은 요 각과 요 각 두 각밖에 없는 상태지. 이 각이 뭐 몇 도인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얘가 45도라면 얘가 몇 도가 되겠습니까? 105도가 되나요? 이 105도라는 아주 큰 각에 대한 변이 요만큼밖에 안 할까? 그건 아니지. 맞아요.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45도가 아닌 몇 도? 135도가 답이 되겠다 라고 잡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개념 좀 보도록 하자. 135도가 답으로 나오는 거고요. 자, 다음 개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번에는 뭐래요? x를 구하래요. 아이씨. 근데 지금 딱 보니까 이건 똥대각 아니지. 하지만 내 눈에 갑자기 뭐가 보이더라? 외접원이 보이더라요. 자, 외접원이 나오면 무조건 사인 법칙 쓸 수 있다 없다? 있다 되겠습니다. 자, 뭐예요? 사인 a분의 a는 외접원의 지름인 2r과 같다라고 했지. 그러면 내가 만약에 여기에 보이는 얘를 a라고 치자. a를 구하고 싶어. 어떻게 구할 수 있다? 2r 사인 a로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구해보겠습니다. x라는 것은 2. 반지름 몇이에요? 6이요. 아 3이요 3. 4. 그리고 사인 a는 사인 30도라고 쓸 수 있겠네요. 사인 30도 몇입니까? 2분의 1이요. 2분의 1이니까 서로 약분 되겠네요. 결국에 x는 몇 나오겠습니까? 3.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아래에 있는 두 문제 여러분이 풀어볼 수 있겠네요. 둘 다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사인 법칙 이용해서 아래에 있는 두 문제 답 내보세요. 그럼 얘는 예각이죠. 네. 얘는 호도법으로 표현해줘야 돼요? 60분법으로 표현해줘야 돼요? 여기서는 그냥 60분법 쓰세요. 호도법은 삼각 함수의 개념인데 이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은 활용의 개념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활용, 실생활의 활용. 60분법이 더 나아요. 다 풀었어요. 두 번째 문제 답은 45점. 45도. 세 번째 문제의 답은 3. 4. 두 번째는 45도, 세 번째는 3인데 혹시 안 나오는 사람 있으면 선생님이 풀어드리고 다 나오면 넘어갈게요. 세 번째 거 풀어드려요? 네.
자, 그러면 우리요 두 번째 답은요 답만 적고 넘어갈게요. 다 이렇게 45도 나왔지? 예, 세 번째 거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요번에 뭘 준 거야? 똥 대각 주고요. 반지름을 안 준 거야. 그럼 엄청 쉽지. 자, 3 루트 3은 2 곱하기 x 곱하기 사인 60도. 끝 아닌가? 미지수 하나씩 하나 x값 구할 수 있다예요. 자, 사인 60도가 몇인데? 사인 60도가 몇인데? 2분의 루트 3이지요. 와우! 양변의 루트 3 이렇게 나눠버릴 수 있겠네. 살아남은 애는 누구밖에 없다? 3. 자, 될까요, 시험군? 네.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는 이렇게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을 드릴게요. A 대 B 대 C는 이라고 세 변의 길이 B가 나왔는데요. 아까 우리 사인 법칙에 의하면 A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다? 2R sin A. B는 2R sin B. C는 2R sin C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했죠. 자, 그런데 비례식이기 때문에 모두 다 2R로 나눠버려도 비례식의 값에는 변함이 있다 없다? 없다예요. 결론 내드리겠습니다.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인 ABC의 길이 B는 항상 sin A 대 sin B 대 sin C의 B와 같다라고 이렇게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됐죠? 그러면 우리 그림을 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녀석이 진짜 그런지 그림으로 한번 살펴볼 거예요. 앞으로 너무 많이 간 것 같은데. 그렇네요. 자, 예, 이 그림 가지고 좀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원이 있어요.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을 우리 무슨 원이라고 부른다? 단위원이라고 부른다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단위원에서는 어떤 특징이 생기냐면요. 요 길이가 항상 1이야. 그런데 선생님이요, 요 각도를 A라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이 길이 1과 요 각도 A를 가지고 우리요 여기에 보이는 요 변의 길이 표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요 변의 길이는 요 변의 길이 1번 길이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다? 예, 1 sin A, 즉 그냥 sin A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제 몸짓을 할 거냐면 선생님이 조금 각도를 작게 잡아서 요 각을 B라고 할 거예요. 그럼 여기서 또 이렇게 선을 내릴 수 있겠네. 요 선의 길이를 2번이라고 할 때 얘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어? sin B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더 작은 녀석을 잡을 겁니다. 자, 요만큼의 각을 C라고 하고요. 선생님이 요 길이를 3번이라고 하면 3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다? sin C 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묻자. 요 변의 길이는 각 A의 대변이었지. 대변이면 뭐라고 쓸 수 있는데? small a. 요 길이는 각 B의 대변이었죠. 대변이면 뭐라고 쓸 수 있다? small b. 요 길이는 각 C의 대변이므로 뭐라고 쓸 수 있다? small c라고 쓸 수 있다예요.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A 대 B 대 C는 sin A 대 sin B 대 sin C라는 비례식이 무조건 항상 성립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되겠나요? 예. 자, 그러면 이제 결론 내렸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사인 법칙의 증명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저 쌤. 네. 죄송한데요. 문제와는 별로 상관없는 질문인데 네. 이 공식이라고 하나? 그게 사인 법칙? 그건 아니고요. 네. 혹시 x제곱 y제곱 n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나요? 원요. 네. 네. 단위원의 식이에요. 원의 방정식이에요. 네. 자, 거기까지 그럼 됐어요. 넘어가도?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요 사인 법칙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사인 법칙 다시 한번 외워볼까? 시작! 사인 법칙 시작! 사인 A분의 A는 사인 B분의 B는 사인 C분의 C는 외접원의 지름 2R. 용도는 뭐였어요? 시작! 동대각 동대각 사인 법칙. 그리고 또 하나는 외접원이라고 했습니다. 자, 사인 법칙은요, 방금 전에 우리가 배웠던 이 사인 법칙은요, 항상 외접원 내에서 증명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외접원 안에 뭘 만들어야 되냐면요, 직각 삼각형을 만들어서 증명하게 됩니다. 직각 삼각형을 만들어서 증명하게 된다요. 자, 그래서 밑에 선생님이요, 각 A가 90도인 경우, 각 A가 90도보다 작은 경우, 각 A가 90도보다 큰 경우라고 이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모두 다 사인 법칙이 증명함을 보이기 위해서 좀 칸을 비워줬습니다. 자, 그럼 우리 첫 번째 그림 보도록 하자. 각 A가 90도인 경우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각 A가 90도니까 우리는 얘를 사인 90도분의 A구나 라고 이렇게 쓸 수 있다 없다? 있다. 사인 90도의 값은 몇입니까? 1이요? 1이죠. 그래서 얘는 결국 계산하면 뭐가 나와? A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A가 뭔데? 2R.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어떤 결론을 냈다? 와, 사인 A분의 A는 정말로 2R이 되네? 라는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된 거야. 되겠습니까? 예. 자, 이제 두 번째 그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그림은요. 각 A가 너무 어렵다. 각 A가 90도보다 작은 이런 경우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필요한 건 뭐야? 직각 삼각형이지. 여기에 직각 삼각형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부터 직각 삼각형을 만들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특징이 있냐면 여기에 보이는 이 호에 대해서 혹은 요 현에 대해서 요 각 A는 요런 각을 우리 보통 원주각이라고 부르지. 즉 원주각이라는 것은 얘가 이렇게 다른 쪽으로 가도 각 A의 값이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예요. 그래서 얘를 이동시킬 거야. 각 A는 어차피 변하지 않으니까. 그러면서 직각삼각형이 나오게 할 거예요. 어떻게? 요렇게 만드시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직각이 나오겠네요. 그리고 이 녀석을 뭐 A 다시 뭐 이렇게 놓았을 때 각 A와 각 A 다시는 같다 다르다 같다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인 A분의 A를 구하라는 건 사인 A 다시분의 A를 구하는 것과 같다 다르다 같다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사인 A 다시를 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지금 보면 이 녀석이 2R이죠. 얘가 지름이지? 맞나요? 그럼 사인 A 다시는 어떻게 구할 수 있어? 이렇게 내려가면 2R분의 A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 그래서 사인 A 다시 자리에는 2R분의 A라고 쓰고 여기 A라고 이와 같이 나와 있었어요. 자, 요거 초등생 번분수지요. 이렇게 위에 있는 A를 1분의 A로 해석하면 AA 약분해주고 1분의 2R 이라고 쓸 수 있겠네요. 중간에 한 번 더 써줄 걸 그랬나? 저 쌤 A분의 2RA 이렇게 써도 되지?
번분수 풀어서 그럼 AA 약분해서 뭐가 나온다? 2R이 나온다 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결론 sin A분의 A는 항상 뭐와 같다? 외접원의 지름과 같다. 되겠습니까? 네. 이해돼? 이 번분수에서 헷갈렸어요? 아, 사인 A 이렇게 그보다 사인 B로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네. 90도면 사인은 얘분의 얘야. 네. 그죠? 알아요. 네. 자, 되셨습니까? 여기까지 됐지?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A가 둔각인 경우 살펴보도록 하자. 예. 그림이 잘 안 나있는데 여기가 A야. 자, 얘가 각 A예요. 자, 지금 상태에서 직각 삼각형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만들면 좋냐? 우리 혹시 이런 거 배웠던 기억나세요? 사각형에서요. 이렇게 외접원을 그렸을 때 이 각이 예를 들어서 80도야. 그럼 이 각은 무조건 몇 도가 된다? 100도가 된다. 즉 얘하고 얘를 합하면 항상 180도가 나온다 라는 개념 배웠죠. 그거 할 겁니다. 직각삼각형을 만드는데 이렇게 만들 거예요. 그럼 여기가 직각이 되고 바로 이 자리가 A-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보실까요? 예. 우리 요 참고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각관계라는 개념 예전에 배웠지? 합이 몇 도? 180도. 여각 보각관계라는 개념 배웠죠? 그래서 여각관계에 있는 건 누가 여각관계야? 사인과 코사인, 탄젠트와 코탄젠트는 합이 90도인 여각관계. 보각관계에 있는 건 뭐라고 배웠습니까? 사인과 사인, 코사인과 마이너스 코사인, 탄젠트와 마이너스 탄젠트가 보각관계 합이 180도인 경우다 라고 배웠냐 안 배웠냐? 배웠어요. 자, 그 개념 써먹을 겁니다. 오, 그렇구나. 자, 저기에 보면 sin A라는 녀석이 있는데 A-라는 녀석은 그러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180도 마이너스 A라고. 맞아요? 네. 그런데 이거 우리 뭐야? 90도 곱하기 짝수 공식, 90도 곱하기 n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 공식으로 해석할 수 있겠네. 그리고 여기에서는 사실 사인과 사인은 보각관계이기 때문에요. 그냥 뭐라고 적어줘도 돼? 결국 얘하고 얘는 합이 180도니까 같은 삼각함수 값을 가질 거야. 이렇게 접근을 해도 되고 90도 곱하기 n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 공식으로 접근을 해도 되고야. 중요한 건 얘는 뭐라는 거? sin A라는 거. 맞죠? 네. 여기까지는 이해될까? 되겠습니까? 됐나요? 네. 결국에 sin A랑 sin A 다시는 같으므로 우리는 sin A 다시분의 A 라고 쓸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 얘가 2R 되겠죠? 그리고 여기가 A 다시야. 결국 sin A 다시는 계산하면 2R분의 A분의 A가 나와서 A분의 2R A가 나와서 결국 몇이 된다? 2R이 된다. 라고 이렇게 증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외우자. 자, 사인 법칙 외워봅니다. 제목부터 시작. 사인 법칙. 사인 A분의 A는 사인 B분의 B는 사인 C분의 C는 외접원의 지름 2R. 용도 불러볼까? 시작. 동대각 사인 법칙 외접원.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배운 요 법칙을 이용해서요. 문제 한번 풀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도록 하자. 예, 요런 문제 푸는 거예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 A, B, C, D에서 예, 여기 조금 들 나온 것들 여기가 A야. 예, A, B, C, D에서 B, A, C는 45도 그리고 D, B, C는 15도 그리고 A, C, D는 75도 예, 이 녀석 75도랍니다.
자, 그리고 AC의 길이가 8루트 6일 때 BD의 길이를 구하세요 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내가 구하고 싶은 길이는 BD, 바로 요 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요 요 문제에서 나오는 중학교 수학 개념 하나만 살짝 보고 가도록 하자. 자, 이렇게 있고요.